Half my shit is taken. 영화 사운드 오브 메탈에서 헤비 메탈 밴드 드러머 루비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청력을 잃게 됩니다. 당연하게 여기던 일상이 불가능해진 루비는 달라진 현실 속에서 방황합니다. 사운드 오브 메탈은 청력을 잃은 루빈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실험적이면서 정교한 음향으로 구현해서 찬사를 받았으며 2021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음향상을 받았습니다. 사운드 오브 메탈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편집상도 수상했는데요. 편집자 미켈 E.G. 니얼센의 편집이 청력을 상실한 루빈의 입장과 루빈을 지켜보는 관객의 입장을 오가며 음향을 더욱 빛나게 해주었기 때문이죠. 음향이 청력이 사라진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동안 니엘센은 그 세계 속의 관객을 얼마나 오래 머무르게 할 것인지 또 어떤 타이밍에 그 세계에 들어갔다 나오게 할 것인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관객과 루빈이 각각 경험하는 세계 사이의 경계를 의외의 편집 기법을 사용해서 갈랐죠. 이번 회에서는 영화 사운드 오브 메탈에서 자주 사용된 스매시 컷을 살펴보며 편집자가 청각이 없는 세상과 소리가 당연시되는 세상 사이의 괴리감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사운드 오브 메탈의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통 편집자는 어느 특정한 움직임, 모양, 감정, 음악에 맞춰서 촬영된 영상을 컷합니다. 이렇게 편집된 영상은 서로 예술적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관객이 컷을 거의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기도 하며 다양한 감정을 더욱 생생하게 표현해내기도 하죠. 하지만 모든 예술적인 흐름과 편집의 법칙을 어기는 컷이 있는데요. 바로 이 영화에서 주로 사용된 스매시 컷입니다. 스매시 컷은 이름대로 장면 간의 충돌로 느껴질 만큼 갑작스러운 컷을 의미합니다. 스매시 컷은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컷을 만들어 바로 전 장면에 몰입하고 있던 관객을 완전히 다른 상황 속에 옮겨놓기 때문에 거대한 괴리감을 생성하죠. 그래서 스매시 컷은 서로 다른 두 상황의 대비를 강조하거나 특정한 상황의 아이러니함을 강조할 때 또 갑작스러운 끊김으로 관객에게 궁금증을 갖게 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황당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주로 코미디 영화에서 자주 쓰이는 기법이지만 흥미롭게도 스매시 컷은 사운드 오브 메탈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편집 기법의 하나였습니다. 사운드 오브 메탈의 초반에 스매시 컷은 서로 다른 소리를 가진 환경들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영화의 가장 첫 장면은 청력을 잃기 전인 루빈의 드럼 소리와 밴드의 보컬이자 루빈의 여자친구인 르의 전위적인 외침으로 관객을 압도합니다. 하지만 편집은 갑자기 고요하고 평화로운 캠핑카 속 다음날 아침으로 스매시 컷합니다. 시끄러웠던 전날 밤과 완전히 대비된 컷입니다. 하지만 루빈이 청력을 잃고 난 후 스매시 컷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루빈의 환경과 루빈이 들을 수 없는 소리로 가득 찬 환경을 오갈 때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청력을 잃고 청각 장애인 커뮤니티에서 생활하게 된 루빈은 수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같이 지내는 사람들의 수화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관객 또한 수화에 대한 자막이 뜨지 않아서 루빈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카메라는 소외감을 느끼는 루빈을 가까이서 보여주죠. 저녁 식사 장면으로 전환되었는데도 루빈의 외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음향은 이런 루빈의 입장을 반영하면서 희미하게 울리는 소리를 들려줍니다. 하지만 편집은 여기서 테이블 전체를 보여주는 와이드샷으로 스매시 컷합니다. 시각적으로도 청각적으로도 의사소통을 못하는 루빈 주변에서는 사실 시끄럽고 활달한 대화가 펼쳐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사운드 오브 메탈에서 스매시 컷은 대부분 루빈을 가까이서 보여준 샷에서 갑자기 멀리서 지켜보는 와이드샷으로 컷합니다. 스매시 컷을 통해 관객은 루빈의 입장과 관찰자의 입장을 오가게 되죠. 루빈은 청각 장애인 커뮤니티에서의 삶에 익숙해지지만 이것을 비장애로 돌아가는 과정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루빈은 어느 날 캠핑카에 들어가 드럼을 쳐봅니다. 아무리 쳐봐도 루빈에게는 희미한 울림만 느껴지죠. 하지만 편집은 여기서 갑자기 캠핑카가 주차되어 있는 숲으로 스매시 컷을 합니다.
자신이 무슨 소리를 내는지 전혀 들을 수 없는 루빈과 대조적으로 관객은 고요한 숲을 흔드는 루빈의 드럼 소리를 선명하게 들을 수 있죠. 만약 영화가 관객에게 희미한 소리만 들리는 루빈의 입장만 보여줬거나 루빈을 바라보는 외부적인 입장만 보여줬다면 루빈에게 닥친 상황의 갑작스러움과 절박함이 크게 와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편집은 관객을 당연시하는 현실에서 낯선 곳으로 밀어넣는가 하면 루빈이 답답하게 여기는 정적을 지나칠 만큼 과도하게 표현합니다. 스매시컷을 이용한 사운드 오브 메탈의 편집은 루빈이 잃은 것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극명하게 보여주며 관객에게 청력을 잃은 삶과 그렇지 않은 삶 사이의 괴리감을 극대화합니다. 사운드 오브 메탈은 감독 다리우스 말더의 12년이 넘는 계획 끝에 완성된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감독은 자신이 이 작품에 대해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올린 관점을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편집자를 찾고 있었죠. 선입견 없이 작품에 합류한 편집자 니엘센은 스매시컷을 통한 실험적인 편집으로 관객을 수도 없이 루빈의 머릿속으로 들여놓았다가 다시 루빈으로부터 멀찌감치 떨어뜨려 놓습니다. 이를 통해 관객은 서로 다른 두 세계를 오가는 경험을 하게 되었죠. 한 인터뷰에서 니엘센은 이 영화가 흥미롭게도 사실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기 이전에 완성되었지만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관객의 감정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루빈은 갑작스럽게 평소에 하던 활동과 일상을 잃어버리고 청각을 잃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청각을 되찾기 위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팔고 임플란트도 이식하지만 간접적으로 전해지는 기계음이 섞인 소리는 루빈의 기대와는 많이 달랐죠. 영화 속 시각적인 요소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더 보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상 당신이 모르는 감독의 마음, 단감마였습니다.